안녕하세요. 세속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죠. 그래서 법인세 신고의 달을 맞이해서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법인세 주의사항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영상을 예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제 슈퍼카, 이제 법인 명의의 슈퍼카에 대한 이슈와 맞게 한번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그리고 기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니까 법인 사업자분들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법인세 신고에 맞춰서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법인에 한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준에 많이 부합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법인 명의의 차량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거는 업무에 쓰인 차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 세법에서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안에는 이제 일단 감가상각비 그리고 뭐 유류비 그리고 자동차세, 수선비, 통행료 이렇게 등등 각가지 이제 차량에 관련된 많은 비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차를 구매를 했을 때 법인의 일단 수익이 좀 올라가면 비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해당하는 게 가장 크게 사용되는 게 뭐 인건비, 법인 카드 사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차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인차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일반 차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으로 생각해 주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운행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거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차량 같은 경우 5년 동안 감가상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천만 원짜리를 5로 나누게 되면 8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비만 했을 때의 한도가 연간 800만 원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당연히 5로 감가상각했을 때 800을 초과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2월이 돼서 추후에 5년이 지나서 상각이 끝난 후에까지 계속 차량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후에 송금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연간 800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든 1억짜리 차를 사든 2억짜리 차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법인 같은 경우는 리스나 렌트도 많이 하시는데 렌트 같은 경우는 렌트가의 70%를 보통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가상각비 한도가 끝나고 운행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행일지라고 하는 운행기록부 이제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 안에는 사용시간 그리고 키로수 그리고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래서 그 어떤 용도 그러니까 시간과 키로수는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겠죠. 그럼 용도 이 용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법인의 업무용 사용 그리고 사적 용도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당연히 내가 법인차를 쓰고 있지만 업무용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 기준이 무엇이냐 그 업무용에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요 출퇴근 포함되고요. 그리고 뭐 거래처를 방문한다던가 아니면 회의에 참석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영업을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퇴근도 업무용에 해당하나요? 당연히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출퇴근에 관련된 운전기사가 있을 수도 있죠. 법인에서 운전기사가 있다면 그 운전기사도 차량에 관련되어 고용되신 분인데 그 인건비는 실제로 급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엄청 좋은 거죠.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이제 갭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그럼 800만 원은 뭐고 1,500만 원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800만 원은 감가상각에 한한 부분이 800이고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뭐 자동차세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유류비, 그리고 뭐 수선할 수도 있죠. 차를 뭐 고치거나 이런 뭐 수리비라던가 차에 관련된 각가지 비용들이 당연히 주유비랑 이런 거 포함하면 7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다 하면은 800만 원에다가 나머지 추가적으로 700만 원까지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연간 1,500만 원까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1,500까지 하면 절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법인세율이 10%에서 20%로 보면 1,500에서 150 그리고 150에서 300까지예요. 이거는 솔직히 절세 효과로 나는 너무 약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할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작성하면 국세청에서도 이거 인정해주겠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도에 대해서 썼어요. 그치만 10km에서 50km까지 어딜 갔다. 근데 50km에서 70km까지 개인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개인적 용도라고 쓰긴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 썼어요. 이 차량에 관련해서 뭐 유류비나 뭐 이것저것 해서 1,000만 원 썼는데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비율은 70%밖에 안 된다. 그러면 700만 원까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30%는 어디로 갈까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30%는 대표자의 상여 처분이 됩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간다는 건 쉽게 말해서 대표자 너가 그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썼으니 이건 네가 소득세 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1,000만 원 이상을 썼을 때 운행일지 쓰고 안 쓰고에 유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운행일지를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슈퍼카 이슈가 좀 있었죠. 예전에도 연예인의 슈퍼카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슈퍼카는 그럼 과연 이게 법인 명의로 운영했을 때 불법이냐 아니냐 궁금하시죠? 근데 실제 지금 현실상에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카라고 해서 법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없어요. 사업의 종류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슈퍼카를 탔다고 해서 그게 뭐 업무용에 썼다 안 썼다는 그쵸? 운행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슈퍼카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사적 용도가 물론 더 많겠죠.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당장 그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한 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작성을 했을 때 여기서 사적 경비랑 그리고 업무용 사용 내역이랑은 굉장히 구분을 잘 하셔야겠죠. 물론 의혹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당장 제재는 없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때는 이 단순한 이 팩트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이슈가 터지거나 아니면 이 슈퍼카를 너무 많이 소유하는데 법인에서 이미 요건을 정해놓고 한도도 정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더 어긋난다? 어떠한 엄청난 정황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굳이 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요건이 없는데 무자비하게 슈퍼카를 계속 사대해서 법인의 어떤 수익을 비용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게 통상적으로 그동안 계속 사업자들이 써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슈퍼카라는 이유만으로 화제가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버는 중소기업 사업가 분들은 좋은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많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슈퍼카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엄청난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그런 업무 운행 기록을 굉장히 잘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록을 잘못 썼다가는 나중에 이제 그게 추징의 우려가 있죠. 만약에 계속적으로 사적으로만 썼는데 그걸 공적으로 썼다, 업무용으로 썼다고 하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로 차량을 운영했다면 사적 경비로 비용이 부인돼서 대표자의 소득세가 크게 추징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슈퍼카에 대한 어떤 의문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법인세 신고를 맞이해서 그 법인에 등록된 차량의 운행 기록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법인 명의의 차량을 활용하시고 있는 경우 아니면 앞으로 활용 예정인 경우에도 차량의 취득에 관련된 부분은 80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용 일지를 쓰지 않으면 최대 1,500까지밖에 안 낸다. 1,500의 법인세 절세 효과는 한 150에서 그리고 20% 세율이 적용될 한 300 정도 내가 법인세 낼 때 그 정도 줄일 수 있다고 결론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3월 법인세 마무리 잘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